냉장고에 절대 보관하면 안 되는 10가지 일반 식품 냉장고 문을 열고 모든 것이 신선하다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냉장고가 음식을 안전하고 맛있게 더 오래 보관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감자, 토마토, 심지어 꿀과 같이 냉장고에 보관하는 일상적인 식품 중 일부가 맛과 영양분을 잃고 때로는 해로워지기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과학적 근거와 실용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냉장고에 절대 보관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일반 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식사를 변화시키고 건강을 증진하며 아마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해 왔는지 놀라게 할 간단한 보관 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노년 생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감자입니다. 소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주식인 감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주방에서 발견되는 이 다재다능한 덩이 줄기는 크리미한 으깬 감자, 노릇하게 구운 감자, 바삭한 감자 튀김, 심지어 푸짐한 감자 그라탕까지 수많은 편안한 요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저녁 식사와 아늑한 저녁을 떠올리게 하는,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종류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빠지는 함정이죠. 바로 냉장고에 감자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차갑게 보관하면 신선하게 유지될 테니까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흔한 습관은 맛과 품질 모두를 조용히 망칠 수 있는 미묘한 실수입니다. 감자가 냉장고의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흙 묻은 껍질 아래에 갇혀 있던 천연 전분이 빠른 속도로 당분으로 변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감자의 특성을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질감은 거칠고 불쾌하게 나달처럼 변하고 맛은 푹신한 으깬 감자나 완벽하게 튀긴 감자칩에서 갈망하는 풍부하고 짭짤한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이상하고 거의 역겨운 단맛을 냅니다. 익숙한 짭짤한 바삭함을 기대하며 감자튀김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설탕이 든 간식과 더 비슷한 맛이 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최소한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섭니다. 이 보관 방식을 재고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화학 물질 때문입니다. 그 설탕이 가득한 감자가 튀김기의 뜨거운 기름이나 오븐의 뜨거운 열과 같은 높은 조리 온도에 도달하면 이 화합물이 부산물로 형성됩니다. 아크릴라마이드는 특정 암과의 잠재적인 연관성에 대해 연구되어 과학계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감자튀김 한번 먹는다고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리 작은 보관 결정이라도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볼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됩니다. 피하기 쉬운데 왜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자는 습기를 싫어하고 냉장고는 악명 높게 습합니다. 그 습기가 덩이줄기 속으로 스며들어 부패를 촉진하고 부드럽고 물컹거리거나 심지어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무리 양념을 해도 가릴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늘하고 어둡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식료품 저장실 선반, 주방 찬장, 운이 좋다면 지하 저장고를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통풍입니다. 습기를 가두고 질식시키는 비닐봉투는 버리고 대신 통기성이 좋은 종이봉투, 메쉬 자루 또는 감자가 편안하게 숨쉬고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간단한 버드나무 바구니를 선택하세요. 마지막 팁입니다. 감자를 양파와 멀리 두세요. 모든 뿌리 채소를 함께 던져 넣고 싶겠지만 양파는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방출하는데 이것은 감자를 조기에 싹을 틔우거나 썩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작은 조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서 꺼내 이상적인 조건에 보관하면 감자의 든든하고 건강한 특성을 보존하여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좋아하는 영혼을 달래는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다음은 기술적으로는 과일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채소처럼 느껴지는 주방의 인기 품목인 토마토입니다. 샌드위치에 얇게 썰거나 생생한 샐러드에 깍둑 썰기를 하거나 풍부한 소스에 뭉근하게 끓이거나 토마토는 식탁에 신선함을 더합니다. 그 즙이 많고 달콤하며 톡 쏘는 맛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마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모든 것을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해 준다는 것은 널리 퍼진 믿음이지만 토마토에게는 맛과 활력을 몰래 빼앗아가는 변장의 도둑입니다. 토마토는 섬세한 영혼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공간에 넣으면 낮은 온도가 특유의 단맛과 즙이 많은 맛을 내는 자연적인 숙성 과정을 멈춥니다. 맛이 깊어지는 대신 맛이 없고 퍽퍽하고 생기가 없어집니다. 냉장 보관한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면 희미한 모조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드럽고 밋밋한 맛은 햇볕에 잘 익은 맛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에서 산 토마토가 왜 그렇게 맛이 없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가 범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맛 외에도 고려해야 할 영양학적 측면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심장 건강과 암 예방에 관련이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풍부합니다. 냉장 보관은 그 귀중한 리코펜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즉, 매번 먹을 때마다 완전한 이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명하게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그러한 작은 손실들이 쌓입니다. 간단한 조정을 통해 맛과 영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왜 덜 만족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토마토의 잠재력을 존중하며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실온의 조리대 위에 이상적으로는 줄기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아 덩굴이 붙어 있던 흉터를 통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아직 약간 단단하다면 며칠 더 두세요. 자연스럽게 완전히 맛있게 익을 것입니다. 토마토가 완전히 익어 바로 먹을 수 없을 때만 냉장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조차도 서빙하기 전에 실온으로 다시 데워 맛과 질감을 되살리세요. 제대로 보관하면 토마토는 즙이 많고 풍부하며 생기가 넘쳐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식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다음은 양파입니다. 이제 주방의 숨은 영웅인 양파에 주목해 봅시다. 이 매운 구구는 수프부터 볶음 요리까지 모든 것에 깊이, 향, 그리고 풍미를 더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면 몇 가지 불쾌한 놀라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양파는 냉장고의 차갑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 반응은 피해야 할 부조화임을 증명합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당분과 전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의 차갑고 습한 환경 속에서 그 당분은 불안해져야 할 속도보다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 결과 양파는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을 잃고 부드럽고 눅눅하거나 심지어 끈적끈적해집니다. 레시피를 위해 다질 때 원하는 질감이 아닙니다. 맛도 변하여 지나치게 단맛이 나거나 더 심하게는 곰팡이가 생기면서 이상한 톡 쏘는 맛이 납니다. 양파를 그토록 필수 불가결하게 만드는 날카롭고 풍부한 맛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음은 향 문제입니다. 양파는 강력한 향으로 악명이 높고 냉장고 안에서는 그 냄새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버터는 양파 맛이 나고 딸기는 이상한 냄새를 풍기며 심지어 우유조차 수상하게 짭짤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양파 맛이 나는 우유를 붓거나 양파 향이 나는 버터를 토스트에 바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다지 맛있지는 않겠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는 냉장고에 손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습기를 가두고 부패를 유발하는 비닐봉투는 피하고 대신 바구니, 종이봉투 또는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는 메쉬 그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 황금률이 있습니다. 양파를 감자와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자연스러운 보관 동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감자는 양파의 부패를 촉진하는 가스를 방출하여 둘 다 악화시키는 조용한 경쟁을 유발합니다. 이미 양파를 썰거나 껍질을 벗겼다면 후 냉장고가 실행 가능한 선택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강한 냄새를 가두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단단히 싸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적절한 보관을 통해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는
신선하고 풍미가 가득하여 냉장고를 향기 전쟁터로 만들지 않고도 요리를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네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맛, 그 이상입니다. 마침내 맛과 전통이 똑같이 중요한 요리계의 초석인 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스타 소스에 다지거나 구워서 매운맛을 부드럽게 하거나 일요일 구이에 문지르거나 마늘은 식탁의 따뜻함과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와 짝을 이루는 것은 매력을 떨어뜨리고 정신을 손상시키는 부조화입니다. 마늘이 냉장고의 차가운 품에 안기면 오래지 않아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마늘 쪽에서 녹색 싹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싹은 대담하고 흙 같은 맛을 날카롭고 불쾌한 맛으로 바꾸는 씁쓸한 작은 침입자입니다. 추위는 마늘이 싫어하는 습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 습기는 마늘 쪽을 부드럽게 만들고 곰팡이를 피우거나 부패를 촉진하여 한때 자랑스러웠던 구근을 슬프고 물컹거리는 덩어리로 만듭니다. 더 나쁜 것은 마늘의 다공성 특성 때문에 주변 냄새를 흡수하여 순수하고 매운맛 대신 지난주 남은 음식에 희미한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숨을 쉬게 하세요. 껍질을 까지 않은 구근을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메쉬 자루, 열린 바구니 또는 간단한 옹기 화분이 효과적입니다. 통풍은 마늘의 동맹으로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단단하고 향긋하게 유지해 줍니다. 일단 구근을 쪼개면 며칠 안에 마늘 쪽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가장 신선한 맛을 위해서입니다. 미리 마늘을 다지거나 빻았다면 냉장고에 잠시 보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본질을 가두기 위해 단단히 밀봉하세요. 주의할 점은 마늘을 기름에 보존할 때는 냉장 보관하고 보툴리누스 중독과 같은 세균성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 안에 사용하세요. 제대로 보관하면 마늘은 매운맛과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유지하여 요리와 그 요리가 만들어내는 추억 속에 마법을 불어넣을 준비가 됩니다. 만약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2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벨벳처럼 부드럽고 버터 같은 과육, 생생한 녹색, 그리고 심장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자연의 견이로움입니다. 이 과일이 전 세계 주방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바삭한 토스트 조각에 듬뿍 바르거나 달콤한 맛이 살짝 감도는 거품이 많은 스무디에 넣거나 올리브 오일을 뿌린 신선한 샐러드 위에 섬세하게 썰어 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보카도는 식탁의 풍부함과 영양을 더해주는 현대 요리의 아이콘으로 탐닉적이면서도 건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보관은 정밀한 게임이며 냉장고는 종종 거짓된 친구입니다. 여기 꾸밈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아직 단단하고 익지 않았다면 냉장고에 넣는 것은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아보카도는 실온, 즉 주방 조리대와 같이 주변의 따뜻함 속에서 가장 잘 발휘되는 에틸렌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자연적인 숙성 과정에 의존합니다. 익지 않은 아보카도를 냉장고의 차가운 공간에 넣으면 그 과정을 멈추게 됩니다. 남는 것은 제대로 부드러워지기를 거부하는 완고하고 돌처럼 단단한 과일입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밍밍하고 분필 같은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대했던 크리미한 즐거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 나쁜 것은 너무 일찍 냉장 보관한 일부 아보카도는 불쾌한 고무 같은 질감을 갖거나 심지어 속이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익어 보이지만 결코 제대로 익지 않는 연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것은 잠재력에 대한 배신입니다. 간단 명료하죠. 이제 아보카도가 쥐었을 때 부드럽게 느껴지는 완벽한 숙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냉장고가 여기서 영웅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잠시 동안만 가능합니다. 잘 익은 자르지 않은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숙성으로 향하는 불가피한 행진을 늦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48시간 이상 너무 오래 두면 마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육은 물기가 많아지거나 섬유질이 생기고 귀중한 건강한 지방은 분해되기 시작하며 맛은 풍부하고 견과류 같은 맛에서 씻거나 밍밍한 맛으로 변합니다. 미묘한 감소이지만 모든 아보카도 애호가가 슬퍼할 것입니다.
이미 잘랐다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입니다. 공기에 노출된 크리미한 녹색 표면은 빠르게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하고 먹기 싫은 으깬 것 같은 질감으로 변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자른 면에 레몬이나 라임 주스를 살짝 발라주세요. 산성이 산화 과정을 늦춥니다. 그런 다음 밀폐 용기에 단단히 밀봉하거나 플라스틱 랩으로 꼼꼼히 싸세요. 이 작은 속임수는 그 촉촉한 매력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여 더 신선하고 보기 좋게 유지해 줍니다. 숙련된 요리사와 검소한 할머니들의 지혜에서 얻은 전문가 팁을 원하십니까? 익지 않은 아보카도가 부드러워지기를 참을 수 없다면 도구나 속임수에 의존하지 마세요. 자연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갈색 종이 봉투에 넣어두세요. 둘 다 에틸렌의 강력한 공급원입니다. 봉투를 닫고 가스가 조용히 마법을 부리도록 하세요. 인공적인 간섭 없이 숙성 과정을 촉진합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빛을 발할 아보카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황금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지 않은 아보카도는 조리대에서 자연스럽게 익도록 하고 완벽하게 익었을 때만 잠시 동안 냉장 보관하세요. 그렇게 하면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한 간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만큼이나 당신의 몸에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함의 선물입니다. 달콤함이 담긴 황금빛 초승달 모양으로 부드럽고 촉촉하며 칼륨과 천연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수세대에 걸쳐 주식이 되어 왔으며 아이의 도시락만큼이나 할머니의 조리대 옆 오렌지 한 그릇 옆에서 조용히 익어가는 소박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수명을 늘리기 위해 본능적으로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는 사람이라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나나는 따뜻함을 좋아하는 생물입니다. 추위를 좋아하지 않는 열대 영혼이죠. 냉장고에 보관하면 거의 하룻밤 사이에 쾌활한 노란 껍질이 얼룩덜룩한 갈색이나 잉크처럼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처음 보면 상하고 너무 익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잘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속은 여전히 단단하고 떫고 억세게 익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역설입니다. 추위는 숙성 과정을 중간에 멈춰 노인처럼 보이는 바나나를 남기지만 맛은 센 것 같고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부패가 아닙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냉해라고 부릅니다. 추위는 더 바나나의 세포벽을 파괴하여 기만적인 변색을 유발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밖에 두어도 원래의 단맛이나 질감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과일로 변장한 실망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온에 보관하여 스스로 익도록 하세요.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점이 박힌 완벽한 상태로 변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바나나 거리에 걸어두세요. 이것은 조리대에서 바나나를 들어 올려 멍이 드는 것을 최소화하고 각 구부러진 다발 주위에 공기가 고르게 흐르도록 하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거리가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릇이나 접시에 놓아두세요. 하지만 사과나 배와 같이 에틸렌이 많은 과일과 떨어뜨려 놓으세요. 숙성 속도를 늦추고 싶다면 바나나는 자체적으로 에틸렌을 생성하므로 스스로 잘 익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너무 익어 부드럽고 향긋하며 갈색 설탕 반점이 생기기 직전에 있다면 냉장고에 넣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대신 냉동하세요. 껍질을 벗기세요. 나중에 냉동된 껍질과 씨름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원한다면 동그랗게 썰어서 냉동백에 넣어두세요. 이 서리가 내린 보물은 스무디에 넣거나 오트밀에 섞거나 촉촉하고 달콤한 빵을 굽는데 아주 좋습니다. 옛날 방식의 비법이 있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포크로 으깨서 작은 용기나 얼음틀에 담아 냉동하세요. 팬케이크, 머핀 또는 간단한 간식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나가 숨쉬고 익고 자연스럽게 달콤해질 때까지 조리대에서 최상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맛보거나 나중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3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째 음식은 자르지 않은 멜론입니다. 멜론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오후 수박 조각을 생각해 보세요. 주비턱 아래로 뚝뚝 떨어지거나 아침 식탁에 놓인 멜론 조각을 생각해 보세요. 주황색 과육이 희망으로 빛나거나 저녁 식사 후 시원한 허니듀 멜론 조각을 생각해 보세요. 상쾌하고 은은한 맛이죠. 멜론은 수십 년 동안 가족 식탁을 장식해 왔으며 그 즙이 많고 달콤한 맛은 자연의 풍요로움을 조용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째로 자르지 않은 멜론을 집에 가져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다면 맛과 영양 모두에서 그 빛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멜론은 덩굴에서 딴 후에도 숙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강해져 한 잎에어 물 때 갈망하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통째로 멜론을 냉장고에 밀어 넣으면 그 아름다운 변화가 멈춥니다. 추위는 당분 생성 과정을 멈춰 맛이 없고 즙이 많은 대신 물기가 많고 생생한 대신 밍밍한 과일을 남깁니다. 특히 수박은 추위에 약합니다. 차가운 온도에서 세포 구조가 무너지면서 바삭하고 상쾌한 맛이 나달처럼 변하고 물컹거립니다. 멜론과 허니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육이 고무처럼 변하고 섬세한 단맛은 잊혀지기 쉬운 맛으로 사라집니다. 맛뿐만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온에 보관한 멜론은 항산화제 함량이 더 높습니다. 멜론의 베타카로틴이나 전반적인 비타민 C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화합물은 건강을 위한 전사로 염증과 싸우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세포를 젊게 유지합니다. 멜론을 너무 일찍 냉장 보관하면 맛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르지 않은 멜론은 조리대 위에 자랑스럽게 놓아두고 완전히 익도록 하세요. 하지만 일단 잘랐다면 냉장고가 여러분의 동맹이 됩니다. 자른 조각을 플라스틱 랩으로 단단히 싸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와 박테리아를 막으세요. 그런 다음 최상의 신선도와 안전을 위해 3, 4일 안에 드세요. 그 이상 지나면 질감이 너무 부드러워지고 맛이 밍밍해지며 부패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통째로 멜론을 조리대에서 자연스럽게 익도록 자유롭게 두세요. 그런 다음 먹을 시간이 되면 조각을 냉장 보관하세요. 그렇게 하면 매번 먹을 때마다 즙이 많고 영양이 풍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여름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은 빵입니다. 빵은 주방의 심장과 같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위안 중 하나이며 모든 바삭한 덩어리와 부드러운 조각의 전통의 무게를 담고 있는 음식입니다. 버터를 바른 따뜻한 빵 조각, 점심으로 높이 쌓은 푸짐한 샌드위치 또는 아침 커피와 함께 먹는 바삭한 토스트 조각 등 빵은 끊임없이 우리 곁을 지키며 배와 영혼을 모두 채워주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빵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면 그 매력을 보존하기는커녕 오히려 빵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반직관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냉장 보관은 빵을 더 빨리 굳게 만듭니다. 차가운 공기가 많은 것을 보존해 주는데 이것이 틀렸다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빵은 다릅니다. 범위는 레트로그레데이션이라는 과정입니다. 빵 속의 전분 분자가 식으면서 재결정화되어 부드럽고 유연한 조각이 건조하고 부서지기 쉽고 질긴 것으로 변합니다. 냉장고는 이 변환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빵이 썰어져 있거나 공기에 노출된 경우 하룻밤 사이에 어제 갓 구운 빵을 그저 그림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내부만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의 습기가 빵 껍질에 스며들어 눅눅하고 슬프게 만들고 내부는 딱딱해집니다. 바삭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질감과 영혼을 잃은 맛이라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며칠 안에 다 먹을 빵이라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실온 보관하세요. 빵 상자가 있다면 빵 상자에 아니면 원래 포장지나 느슨하게 밀봉된 종이 봉투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빵이 너무 빨리 마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어 부드럽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도 괜찮지만 습기를 가두어 빵 껍질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드럽게 만듭니다. 샌드위치 빵에는 괜찮지만 소박한 장인의 빵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먹기 전에 남은 빵이 많다면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냉동하세요. 아직 썰지 않았다면 먼저 썰어서 플라스틱이나 냉동백에 단단히 싸서 보관하세요. 먹고 싶을 때 토스터에 넣거나 오븐에 드세요. 갓 구운 날만큼이나 맛이 좋을 것이고 빵집에서 갓 구운 향기가 주방에 퍼질 것입니다. 빵은 수세기 동안 음식과 추억의 초석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사워도우부터 파리의 바게트까지 보관 방법에 약간만 신경 쓰면 단기적으로는 실온에 보관하고 장기적으로는 냉동하여 그 유산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고 생기가 넘치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 모든 조각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4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9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꿀은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단순한 감미료 그 이상이며 역사의 한 조각이자 치유사의 치료제이며 지구의 조용한 노동의 맛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수천 년 된 꿀 항아리를 발굴했는데 여전히 완벽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거의 영원한 본질에 대한 증거입니다. 꿀은 항균 작용이 있고 진정 효과가 있으며 끝없이 다재다능합니다. 토스트에 뿌리거나 차에 넣거나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숟가락으로 바로 떠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꿀은 한 가지 간단한 요청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꿀이 차가운 온도에 닿으면 결정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 부드러운 실들이 굵고 나달 같은 덩어리로 변하고 때로는 단단한 덩어리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먹어도 안전하지만 비스킷에 바르거나 카모마일채 넣는 것은 힘든 일이 됩니다. 질감은 액체금에서 나달 같은 것으로 변하고 라벤더의 속삭임이나 클로버의 밝음과 같은 섬세한 꽃향기는 실용성을 넘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냉장 보관은 미묘한 위험, 즉 습기를 가져옵니다. 항아리가 단단히 밀봉되지 않으면 차가운 공기가 작은 물방울로 응축되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꿀의 천연 방부제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막아주지만 과도한 수분은 발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그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안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꿀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찬장이나 식료품 저장실의 실온에 열과 햇빛을 피해 단단히 밀봉된 항아리에 보관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번거로움도 요란함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꿀의 경우 말이죠.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항아리를 따뜻한 물 끓는 물은 꿀의 좋은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에 담고 부드럽게 저으면 다시 흐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꿀은 조금만 요구하고 많은 것을 주는 선물입니다. 항산화제, 효소, 그리고 순수하고 변질되지 않은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몇 년 동안 선반에 조용히 앉아 당신의 아침을 밝히고 저녁을 달래줄 것입니다. 모든 방울에 담긴 조용한 기적입니다. 10번째 음식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주방의 영혼과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꼬불꼬불한 나무에서 짜낸 액체 보물로 음식이 양식이자 성례인 지중해 가정에서 소중히 여겨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재료 그 이상입니다. 빵에 뿌리고 스튜에 넣고 건조한 겨울철 갈라진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사용했던 세대와 우리를 연결하는 의식이며 실타래입니다. 부드럽고 톡 쏘는 맛, 황금빛 녹색 광택, 그리고 심장에 좋은 폴리페놀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은 맛과 건강의 초석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깨끗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스포일러 주에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는 타당해 보입니다.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좋다고요. 하지만 올리브 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정제되지 않은 좋은 올리브 오일의 경우 냉장 보관은 역효과를 냅니다. 낮은 온도에서 굳어져 흐려지고 뻑뻑해지며 때로는 기름이 상한 것처럼 보이는 왁스 같은 흰 덩어리가 생깁니다. 상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천연 지방이 응고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반쯤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붓거나 요리하거나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따뜻하게 하면은 대부분 회복되지만 반복적인 냉각과 해동은 맛을 미묘하게 저하시켜 당신이 돈을 지불한 풀향과 과일향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냉장고가 더 은밀한 적, 즉 응축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에서 습기가 병 속으로 스며들면 물과 섞일 수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불안한 동반자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를 유발하여 건조한 보관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방식으로 박테리아나 산패를 촉진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3가지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열, 빛, 그리고 공기입니다. 냉장고는 확실히 열을 피하지만 특히 문을 열 때 빛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그 은밀한 습기 문제를 막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보상 없이 품질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 의도된 실수입니다.
대신 올리브 오일을 식료품 저장실이나 찬장에 서늘하고 어두운 구석에 보관하세요. 스토브의 열과 창문의 직사광선을 피해서요. 어두운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캔이 빛의 손상을 막아주고 꽉 조인 뚜껑이 산소를 차단하여 기름을 산패시키는 산화 과정을 늦추는 데 이상적입니다. 제대로 보관하면 올리브 오일은 몇 달, 심지어 1년 동안 향, 색, 그리고 건강에 좋은 항산화제를 유지하며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옛 방식의 경의를 표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요리용뿐만이 아닙니다. 추위가 닥쳤을 때 갈라진 손에 바르는 것이고, 친구들이 모였을 때 따뜻한 빵에 뿌리는 것이고, 누군가가 아플 때 수프에 휘젓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에 담긴 배려이며 단순하고 근본적이며 관대합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추방이 아니라 주방의 정당한 자리에 두어 모든 요리와 그 요리가 장식하는 모든 조용한 순간에 빛을 발하게 하세요. 자, 냉장고보다 더 나은 보금자리를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10가지 일반 식품이 있습니다. 크리미한 아보카도부터 황금빛 꿀까지 각각 맛과 영양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그리고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진정한 메시지는 음식은 단순히 칼로리나 유통기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편안함, 그리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매일 내리는 선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속도를 늦추고 작은 것들을 알아채고 빵 한 덩어리나 마늘 한 쪽과 같은 가장 단순한 품목조차 훨씬 더 섬세한 것에 주는 것과 같은 존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작은 것들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보관하는 방식,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 어머니가 만들었던 레시피를 기억하는 방식, 또는 아버지의 일요일 아침 식사 냄새 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정성껏 행할 때 그것들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향을 공급합니다. 그러니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거나 양파를 서랍에 던져 넣기 전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원래 의도된 방식인가요? 종종 우리가 찾고 있는 지혜는 과학 연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 조부모님이 했던 방식, 그리고 편의가 상식을 방해하기 전에 우리가 했던 일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냉장고보다 더 나은 보금자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10가지 일반 식품이 있습니다. 크리미한 아보카도부터 황금빛 올리브 오일까지 음식을 보관하는 방식의 작은 변화가 맛, 영양, 심지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것 중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계획이 있는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어쩌면 토마토를 조리대에 보관하거나 감자를 식료품 저장실에 아늑한 곳에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더 현명해지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주방 팁씩 말이죠. 다음 시간까지 음식, 집, 그리고 자신을 잘 돌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